안녕하십니까. 박승태입니다. 오늘은 지방의 교육 현안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선 지방 대학의 그 장래, 이게 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만 왜 그런가 하는 것을 한번 알아야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놀랍게도 서울 중심의 도시국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산업의 91%가 서울에 편제되어 있으며 나머지 한 9%는 경상북도에 분산되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제 활동이 서울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대학을 나와서 지방대학에서 박사를 하고 해봤자 어떤 그 이퀴티, 진가를 대접받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세계 경제재편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인구정책 문제에도 수반되는데 고령화, 이제 초고속 고령화의 시대를 맞이함으로써 여러 가지 그 경제적 사정의 변화, 이걸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본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 고령화라든지 도시 공동화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데 그나마 일본의 여러 가지 문제가 디프레션으로 이제 예단을 했었는데 사실은 디프레션 문제가 아니고 인플레이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령화 문제는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도 거기에 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과 중국의 그 경쟁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로 야기된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분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놀랍게도 생산국이었습니다. 모든 걸 생산해서 이제 미국이나 기타 여러 곳에 이제 팔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원자재를 중국에서 가져다가 어떤 가공품을 중국에 팔면 중국에서 그걸 조립해서 먹어서 미국에 팔아 넘기는, 그게 이제 반도체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현대식 무기 문제에 관한 것도 비슷한 양상을 띄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 물결 속에서 상당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세계 경제가 어떠니 해도 뭐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니고 우리나라 경제 운영 자체가 어설프게 이끌어져 나가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의 그 인구 소멸로 인해서 쉽게는 뭐 초등학교가 학생 하나도 입학하지 않아서 소멸되는 그런 현상도 중요하지만 대학 교육의 부실이라고 할까요? 대학 교육의 어떤 면모가 쇄신되지 않는 한 상당한 곤욕을 치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 문제를 잘 보다 보면 중국의 인구가 벌써 이제 감소 추세로 이어지고 인도가 중국 인구를 앞서가게 됩니다.
근데 인도는 상당히 그 공업 기반이라든지 내류 수상 이후에 상당히 그 전통적으로 여러 가지 도약의 발판을 위해서 교육에 힘을 써서 세계 어디를 가도 인도인들이 상당히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 두어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책적인 배려이고, 두 번째는 한 400여 년 동안에 인도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영어에 상당히 익숙된, 그러니까 이제 인도의 모국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도 종교적으로도 복잡하고 그래도 영어를 쓰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이득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 쪽으로 이제 점점 중국의 그 힘이 이동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제적인 문제는 어떤 현상이 디프레션이냐 인플레이션이냐 하는데, 미국의 그 의회에서 인플레이션법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약으로 중국을 억제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정책들이 실현되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도 수입에 의존하는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 멀리하고 박차고 이제 자기들이 생산국으로서 그 변모를 하려고, 그러니까 원천 기술도 있고, 특허가 미국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원천 기술도 있고 한데 그걸 통해서 생산까지 이어지는, 그렇게 이제 미국 경제, 그러니까 미국의 패권주의의 몰락을 막아가면서 여러 가지 국부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일본이 이제 어떻게 되어가는가 하는 건데, 일본은 사실은 오래전에 이미 고령화 문제라든지 도시 공동화 문제라든지 잘난 사람들의 모든 이민, 뭐라 그럴까요, 쓰나미 현상으로 2011년도 쓰나미 현상으로 오염에 관한 걱정으로 많은 인텔리겐차가 외국으로 이민을, 주로 캐나다나 호주로 이민길에 오르는데, 일본의 어떤 소멸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일본은 GDP가 상당히 꽤 높을 때, 한 8만 불일 때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그래 선진국으로서 디프레션이라기보다 인플레이션 문제로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어떤가? 중국은 사실은 선진국 대열이라고 해도 GDP가 13,000불 정도니까 그렇게 대단한 나라가 아닙니다. 아닌데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 어떤 통일된 선거의 병폐라든지 이런 것이 좀 줄어들면서 달라지는데, 이제 거기에는 또 거기대로 시진핑의 독재와 이제 장기 집권에 대한 것들이 이제 상당히 부패로 이어져서 생기는 문제들이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미국과 중국의 견제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여러 가지가 상당히 먹혀 들어가고 있어서 중국이 상당히 이제 현재 여건으로서 발전을 거듭하는 단계가 맥혀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엊그제 이제 3.1절에 윤 대통령의 3.1 경축식에 이화여자대학의 유관순 기념관에서 경축식을 했는데, 거기에서 경축사의 내용이 꼭 이완용의 논의와 비슷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의 그 정치인들이 역사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는 것 같습니다. 독립선언서를 한번 읽어봤으면 저분들이 과연 현대식으로 번역된 독립선언서를 과연 한 번이나 읽어봤는가,
나는 또 그 국민의힘 당부 비상대책반이라고 어떤 분이 국회의원이 엉뚱한 소리 하는 것들을 들어보고 그 3.1 독립 운동을 왜 했으며 과연 그 3.1 독립 운동 정신이 뭔가를 좀 알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말로 한심스러운데 좀 가스로워요. 좀 솔직히 참 글쎄 저런 것들이 뭐 정치를 하고 국회의원이고 뭐 하는 걸 보고 상당히 가스롭다 그렇게 좀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전혀 그런 걸 모르는 것 같아요. 독립선언서를 한번 읽어보고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뭐였을까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세계사를 그보다 보는 것도 막연하게 봐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세계의 이런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이에 상당히 미국과 중국 외줄타기 광대 노릇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앞으로는 좀 더 원천 기술의 개발과 거기에 따르는 진지한 세계시장 개척과 우리도 이제 봉사하면서 상당히 세계 일원으로 당당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대학에서 그 전북대학을 방문하는 외국 교수들, 미국 교수나 그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그 평양에 와 있다가 이제 남쪽을 좀 한번 구경하고 싶어서 남쪽으로 온 그 소위 그 헝가리라든지 루마니아, 불가리아 이런 쪽의 교수분들이 많이 방문을 했고 호주나 멕시코 이런데 교수들이 이제 많이 방문을 했고 나 같은 경우 이제 그 소위 그 영재 교육에 관심을 가져서 유엔에서 이제 자금 지원을 해서 15개국의 몇몇 대표들을 불러서 전주에서 이제 국제회의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이제 스터디 할 때의 그 정황으로 봐서 미래 우리가 다른 나라와 어떻게 어깨를 마주하며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리더 연구였습니다. 당시는. 그래서 리더 연구의 근본은 이제 영국에 이제 닭 가지고 했던 리더 연구. 그러니까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마당에 닭털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장닭, 수탉이 거기에 반항하는 그 닭을 아주 착사를 내는 그런 정황인데 영국에서 상당히 그런 것에 주목해서 리더 연구를 해왔고 미국은 리더 연구를 원숭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사카 대학 미즈노라고 하는 교수가 전북대학 방문했을 때 일본의 과학교육의 핵심은 어떠냐 할 때 리터러시 하더니 송사리 가지고 리더 연구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리더 연구의 핵심이 장사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리더를 잘 이해를 해야 장사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출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도 리더 연구가 대단히 병행해야만 되는 거지 주먹에 불끈 쥐고 총칼 든 군인들 마냥으로 무슨 여샤여샤 하면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차본원이 대학에서는 리더 연구를 해야 국가가 장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많습니다. 그럼 미래는 어떤 연구에 치환이 되어야 할까? 어쨌든 미래는 세 가지에 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원천기술 확보입니다. 그래서 적든 크든 상당한 기술 위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원천 기술을 가진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 특허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원천 기술에 관한 거라든지 기술 혁신에 관한 것을 대학에 투자해서 그런 기술 혁신을 이룰 때만이 우리가 상당히 달라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사실은 조금 경제적으로도 괜찮다가 이 세계 경제의 쓰나미 현상과 이 코로나 형국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다시 뭉개져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제로 선진국이 되었다가 오늘날 후진국이 되는 이 불상사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현 정부에서 더 두드러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 경시 사상을 빨리 탈피해야 합니다. 대등하다, 당당하다, 세계인으로서 어디를 나가거나 당당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떤 문화에서 핵심이 되는 언어에 대한 교육에 대한 것을 집착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세계어라고 할 수 있는 세계 공통어라고 할 수는 영어에 대한 것도 상당히 생각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영어 교육은 대략 미국에서 한 20년을 생활해도 그게 어렵습니다. 미국 가보면 그래서 솔직히 한국 사람들 그렇게 아주 거창하니 거기서 엘리멘탈 스쿨이나 이 중학교를 나오지 않고는 어렵지 않나. 그런데 이제 그게 대략 문화를 익숙하는데 20년으로 이제 지금 현재 내다보는데 그 20년 동안의 긴 세월과 경비, 사람을 대하고 하는 것 아니고도 인공지능 기술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화적인 기틀을 빨리 익숙하고 어려움을 벗어나는 그런 거와 경제교육 거기에 대한 상당한 대학에 투자를 좀 많이 하고 그런 쪽에 대한 것을 잘 익혀서 교육의 방향을 잘 이끌어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도 이제 세계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큰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세계인과 더불어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해야 할 일이 두 가지로 봅니다. 저는 빈곤 타파하고 소득 불균형을 어떻게든지 해소해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내에서도 소득 격차를 줄이고 수입의 불균형을 타파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노력을 기울이고 그런 쪽으로 해석하고 그런 방향으로 모든 교육에 초점을 맞춰서 미래 인간이 살아남는데 또 우주시대를 바라보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한 깊이 있는 생각을 하지 않고서는 이 난관을 헤쳐나갈 방법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